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소에 다루던 신앙 주제가 아니라 제가 원래 한 번씩 했던 시사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간만에 듣는 알렙의 시사 뉴스 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핑계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12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들어주시고, 하지만 저는 재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재미로 들으시지만 저는 절대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제 생각, 예측. 첫 번째,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예요. 2027년인 이유는 최근에 한번 찔러봤거든요. 한번 맛보기로 찔러봤는데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시진핑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3년 후부터 침공 계획을 세운 거죠. 2027년 정도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날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탈레반을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을 서쪽에 있던 걸 다시 남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하마스 전쟁도 그때가 되면 막바지에 이르거나 끝났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양날의 검이죠. 조선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북한이 또 중국에 붙어서 참전을 하면 대만에서 남북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아마도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좌파를 뽑으면 전쟁은 피하겠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이길 것이고 미국과 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우파를 뽑으면 전쟁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2의 경제 대통령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시대를 끌고 갈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시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석유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전기차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트럼프도 미래 산업을 잘 알아요. 그러나 현재 미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까지, 그리고 대중화시키는 데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급하지가 않아요. 석유가 많기 때문에. 석유가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터리 기술만 세계 1위를 찍게 되면 트럼프도 전기 에너지 시장을 완벽하게 지원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줄 것이고, 아마도 미국 배터리 회사가 승승장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미국 배터리 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이점 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이제 앞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특이점 시대의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세상은요, 한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바뀐다고 해서 뭐 다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USB가 C 타입으로 바꿨는데 나만 안 바꾸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애플이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이점 시대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행정, 전파, 신호, 도량, 보안, 이런 것을 미국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거의 동시에 한 날을 잡아서 바꿔야 된다. 그게 정해졌어요. 2045년이라고. 이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약 2027년에서 29년이 되면 세상은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면 2045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027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해에 다 바뀌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특이점 시대가 되면 그럼 뭐가 바뀌느냐?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체계가 바뀝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하고 블록체인하고 바뀌는 게 뭐냐? 그거는 블록체인 가서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증강현실, AI, 이건 다 지금 테스트 단계예요.
그러면 최종 테스트가 뭐겠어요? 기술의 최종 테스트는 전쟁이겠죠. 지금 하마스 전투는 어떤 전투냐? 메타에서 지원하는 AI 전쟁 실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전투가 일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AI에 대한 실험 장소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바뀌겠어요? 가전제품의 형태가 바뀌겠죠. 이제 완전히 그 형태며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왔다. 요즘에 냉장고에 보면 안에 있는 게 뭐다 이런 걸 알려준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바뀔 겁니다. 미래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45년 직전이 되면 엄청 고급 가전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될 거니까. 그런데 막상 2045년 되면 여러분은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국가 행정부터 이미 엄청난 변화가 느껴질 것이고 의료 산업이 완전히 변화된 걸 느낄 거예요. 원격 의료는 그때가 되면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를 국가가 관리 감독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빨리는 안 되더라도 국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항하는 가치의 화폐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이 날 것이냐? 대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인기를 얻을 것인데 뭐 현재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뭐 비트코인, 그리고 메타가 발행하는 코인,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차례로 가상화폐, 계좌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잘 뚫고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치고 빠지면 아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사회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민주주의 세상은 거의 끝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모든 정보를 국가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회주의 세상이 될 것이고 결국은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디스토피아로 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AI가 발전하면 디스토피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 있는 시대 안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복지는 약해질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그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혹은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2045년 이전에 급격히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한 두세 번의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가상화폐로 자산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작전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산의 그 형태의 변환이죠. 예를 들면 현금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이쪽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부자들끼리 작전을 짤 거예요. 그럼 작전 세력이 있다 보면 어떤 개미들은 완전히 망하겠죠.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번 정도 폭락할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45년부터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메타처치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빨리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메타처치는 이제 계속 규모가 커질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메타 안에서의 교회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단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 형태로 봐야 할지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죠. 그게 무슨 교회냐.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교회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대답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지금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목사의 권위는 더 떨어질 것이고 목사의 수는 계속 줄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목사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옛날에는 뭐 협력 사역 다 가능했지.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2명인데 교회가 10개가 비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협력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몇 개 교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가 없다니까. 100명 된 교회, 200명 된 교회도 부목사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8번째, 특이점 시대에는요, 이 암 같은 질병을 거의 극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대폭 늘어나겠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이제는 의료 기계, 로봇 팔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되고, 장기도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성자 가속기, 입자 치료기 이런 걸로는 웬만한 암을 수술도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니까 특이점 시대를 지나가면 이거는 진짜 신세대가 될 것이다. 자, 9번째, 세금의 종류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료가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몸무게 제한이라든지 예를 든 겁니다. 그 기준에 못 맞추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지금은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혼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재정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빨리 결혼해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10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이다. 이제 이거는 끝날 거예요.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세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리셋밖에 없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쟁밖에 없다. 아니면 재앙으로 인한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가져서 처음부터 싹 다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전쟁이 나아요. 재앙이 일어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될 거니까. 11번째,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라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트럼프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도리어 트럼프 때문에 진짜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PC 문화, 말도 안 되는 그 PC 문화는 조금 누그러질 것은 기대를 해본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 뭐냐면 아동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아동매매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착취겠죠. 그런데 이게 주 목적이 아니야. 뭐냐면 유전자 실험, 장기 이식, 의료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의료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어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기들이 필요하다고. 그 실험을 위해서 지금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드러났죠. 그 트럼프가 이전에 집권할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피자 게이트 이런 걸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이슬람의 제일 나쁜 인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떠한 기자가 연변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연변은 진짜 위험한 동네라고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위험하기로 유명한 연변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됐느냐. 연변에 유명한 연변 깡패들이 다 한국에 가가지고 여기는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 인신매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인신매매가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왜 퍼지겠어요? 마약이 목적입니까? 물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마약으로 인해서 인신매매가 주 목적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위험한 전쟁터가 될 겁니다. 무슬림과 중국인, 세계에서 테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에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일어날 것인데 제일 타겟이 어디냐? 중국인은 장기매매잖아요. 마약이고, 무슬림은 테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 차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 타겟은 여자다, 아동이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이 페미니즘을 하면서 무슬림과 중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슬림과 공산주의 사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와 페미니스트거든. 이 사람들은 사형이야, 사형. 그런데 왜 무슬림과 중국인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로 들으세요. 하지만 저는 재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알렙 목사 저렇게 떠드네 생각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제가 말한 곳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역으로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이 세상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렙 목사가 이야기했던 12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현되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서 인생 살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